주식을 아무리 오래 하셨어도 놓칠 수 있는 사소하지만 여러분들의 숨겨진 수익률 1%를 찾아줄 꿀팁 대방출 시간이죠. 문현진 멘토의 잠깐만입니다. 잠깐만 좀 어색했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어딘가 물어보기에는 굉장히 좀 욕먹을 것 같고, 그리고 모르고 넘어가자니 좀 찝찝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잠깐만 항상 많이 봐주시면요, 여러분들 좀 몰랐던 내용들 있죠. 그거 뭐 책만 본다고 알 수도 없고, 영상을 보더라도 누가 시원하게 말해주는 거 없는 거, 그런 거 제가 하나하나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주식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볼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차트 뒤에 이렇게 하얀 뭐 노란색, 빨간색, 뭐 파란 색깔 선들이 이렇게 쫙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 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저게 바로 뭐냐면은 이동평균선이라고 하죠. 근데 이 이동평균선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왜 제가 오늘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동평균선이 뭔지를 제대로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뭔지를 잘 모르니까 너무 맹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좋다 생각을 하고, 따라야 되는 것인가? 저걸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도 우리가 주식책을 이렇게 보던가 주식 관련 이렇게 공부 서적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 차트 이야기 하다 보면은 이동평균선, 5일선, 11선, 21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그리고 주식 아무리 오래 하신 분들도,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 또는 TV에 나오신 막 연세가 지긋하신 전문가분들 보시면요, 그런 분들도 결국에는 말씀하시는 게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동평균선을 안 봐요. 그래서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이동평균선 반등이 나온다는데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동평균선 도대체 뭔가? 이거를 먼저 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동평균선을 문현진 멘토는 또 안 보는지, 또 보는 사람들은 왜 중요하다고 여기는지, 그걸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심오하고 재밌겠죠?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이동평균선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짧게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그냥 주가가 보면은 우리가 하루하루 끝나는 가격이 달라요. 그 가격이 종가라고 하잖아요. 끝나는 시간, 끝나는 가격 종가라고 하는데, 주가가 흘러가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주가가 변동되는 그 종가는 알겠는데, 그 종가들을 쭉 가격을 평균 때려보니까는 얼마더라 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5일 전에 가격이 500원, 그리고 지금 가격이 1000원이다. 매일매일 100원씩 올라갔다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평균 가격을 하면 750원이 되죠. 그러면은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750원짜리 이렇게 딱 점을 찍어 놓고요. 전날은 1000원이 빠지고 그 전날 거랑 이렇게 평균해가지고 약간 아래쪽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선을 이어버리는 그거를 우리가 이동평균선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결국 흘러가는 시간 동안에 남긴 종가들을 가지고 평균을 때려가지고 그 평균을 이어놓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종가를 기준으로 하느냐, 시가를 기준으로 하느냐, 또는 시가와 고가의 합을 하느냐, 저가를 하느냐, 그런 거를 따라서 이동평균선 수치와 이 모양은 약간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언제 쓰는 거냐면은 사실 가격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때 유용하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삼겹살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삼겹살 100g당 1,400원 또는 2,000원. 오늘 가격은 알겠는데, 지난 가격까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표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숫자만 1,100원, 1,150원, 1,200원, 1,300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게 올라가고 있었던 건지 내려가고 있었던 건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동평균선을 해버리면 어때요? 뭔가 올라가는 주가가 있다면은 이동평균선도 며칠 동안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추세가 이렇게 살살살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게 될 거고요. 또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면은 숫자만 봤을 때 잘 몰랐던 것을 이동평균선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구나, 요즘 들어서 며칠 동안 계속 내려가고 있었나 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싼가 보다, 또는 올라갔나 보다, 이런 것들, 주가의 전체 흐름을 파악을 할 때, 이 종목이 움직이는 가격의 흐름을 파악할 때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이동평균선을 공부하다 보면은 세력선,
또는 뭐 생명선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영업일수로 20일 정도가요 한 달이에요. 그죠? 우리가 영업일수로 일주일 하면 5일 정도가 되는데 한 달에 보통 4주 정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5, 4, 20 그래서 한 달이 보통 20일이어 가지고요 21선을 조금 한 달 동안의 흐름을 본다, 한 달이라는 그 기준, 의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1선을 굉장히 조금은 중요시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21선 그게 3번이 되면 어때요? 60일선이 되는데 60일선 하면은 3개월입니다. 약 1분기가 되는 거죠. 한 분기 정도의 움직임이 되기 때문에 60일선이 3달 정도라서 중장기 추세를 보는데 이렇게 분기 정도의 추세를 보는데 유용하게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이동평균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매매하는데 활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동평균선을 왜 매매에 이용하는지, 그리고 매매에 이용할 때는 뭘 지켜야 되는지 잠깐만 멈추시고 이 팁을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민을 감안을 해서 매매하시는데 조금 힌트를 찾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동평균선은요 나의 매매 스타일과 기준에 따라서 며칠선을 참고를 할지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을 며칠선을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사실 이동평균선은 지금 오늘날 현재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숫자를 어떻게 정하느냐, 며칠을 기준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동평균선은 달라집니다. 그죠? 차트에서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격과 끝난 차트 캔들들 있죠. 그것과 거래량이 변하지 않는 것 뿐인 거지, 이동평균선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마다 다 다를 수 있고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 스타일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가, 난 짧은 매매 스타일이 좋아 하면 3일선, 2일선, 5일선, 뭐 4일선, 7일선 등등등 약간 10일 미만, 약간 15일 미만의 이동평균선을 참고를 해서 빠르게 변하는 그 흐름들을 읽어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중장기 투자를 하고 난 장기 투자할 종목을 찾고 있어 라고 본다면은 10일짜리 볼 필요는 없잖아요. 한 60일 또는 길게 120일 또는 길게 200일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광범위하게 잡아놓고 보시는 게 이동평균선을 참고하실 거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매매 스타일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나의 매매 스타일을 제대로 잡아놓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2번, 반드시 특정 숫자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오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 활용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 매매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손절 계획을 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동평균선 5일선 반등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5일선에 산 것까지는 좋은데 5일선쯤에 와가지고부터 반등이 안 나오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매매 기준은 5일선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샀는데 아니면 바로 손절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끌려다니는 경우들이 있게 되죠. 이동평균선 매매를 하실 거라면요, 며칠선 반등을 보고 며칠선을 이용하고 며칠선을 기준으로 잡는 거는 다 각가지 방법들이 있고, 저는 사실 이동평균선 매매를 안 해요. 밝혀드리지만은 저는 이동평균선 매매를 안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 매매를 할 때, 매매 활용을 하실 때는요 한 가지만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바로 손절입니다. 잠깐만! 손절입니다. 아시겠죠? 손절 꼭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 전체 흐름을 보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사실 꼭 이동평균선을 보지 않아도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동평균선 안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안 봐도 알겠으니까. 안 봐도 이게 며칠 기간 동안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움직였겠구나, 이 정도 기간에 이렇게 움직였으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구나, 이게 지금 역별로 바뀌었겠구나, 정별로 바뀌었겠구나 등등등, 사실 이동평균선을 안 봐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굳이 여러분들이 안 봐도 될 정도로 차트를 많이 보게 되면은 이동평균선을 참고용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표를 보게 되면요, 보조지표가 있고 주지표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동평균선은 보조지표 쪽에 속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주지표는 가격 차트와 거래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보조보다는 주를 먼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시고 보조지표를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이동평균선 잠깐만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절.
손절 계획만 잘 짜신다면 이동평균선도 훌륭한 매매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역시 손절 계획을 잘 짜야 된다. 손절을 내가 기준을 잡았다면은 칼같이 지켜라 라는 조언까지 드리면서 잠깐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는 제가 창원과 천안인데 지금은 다른 주에 여러분들 만약 혹시나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은 매주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저희가 강연 다니고 있으니까는 이번 주는 어디서 하나 한번 sctv.co.kr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잠깐만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